이른 아침부터 바쁜 작업자들. 오늘은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는 날. 그 귀한 손님은 바로 민물장어 치어입니다. (0.3g의) 작은 크기지만 가격은 금값이라죠. 마리당 1,800원이니까 조개 900만 원어치죠. 5,000마리씩 해서 총 50kg가 4억 5천. 가격부터가 헉소리 나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바다에서 태어나 강에서 수년간 살다 다시 바다로 돌아와 산란하는 어종인 민물장어. 필리핀까지 가서 근해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어미는 죽고 알을 부화해서 다시 이제 어미 고향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오는 기간이 한 1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답니다. 어디서 알을 낳는지조차 아직까지 완벽하게 알려진 것이 없기에 알이 아닌 일일이 그물과 뜰채로 잡은 치어로 양식하는데요. 그렇게 몸값이 비싸고 어획량과 시기에 따라 가격도 변합니다. 귀한 손님들이 이동하는 이곳은 치어들이 자랄 양식장. 장어를 위해 햇빛을 차단했다네요. 얘네들은 야행성이라 항상 어둡게 해놓아요. 오늘 들어온 치어는 총 15만 마리랍니다. 힘이 좋은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좀 빨리 커서요. 한 8개월 정도 크면은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해요. 이 작은 치어를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비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정성으로 키워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치어를 입수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곳의 1년 농사의 시작이라죠. 저는 이제 뭐 얘 어느 정도 한 50일 정도는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얘한테만 이제 신경 쓰고 매달려야 되니까. 작업자를 따라간 곳은 또 다른 수조가 있는 관리동. 어마어마한 크기의 커다란 수조가 먼저 눈에 띄는 이곳은 출하를 앞둔 큰 장어들이 자라는 곳인데요. 얼마 키운 거예요? 이거 지금 한 1년 정도요. 전체 수조는 32개고요. 하나당 한 7,000마리에서 8,000마리 정도. 총 마리수는 한 25만 마리 정도요. 1년 내내 29도 이상의 수온과 수조를 어둡게 유지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어 먹이는 사료예요. 장어밥이요. 이 정도 있으면 이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한 10일에서 15일이요. 이 사료가 끝이 아니라 영양제 등과 혼합해야 하는데요. 장어한테 먹이는 이제 영양제들이요. 총 5가지요. 저보다 장어들이요 훨씬 더 좋은 거 많이 먹어요.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산인데요. 엄청 진하고 사람이 먹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걸 먹이면은 그만큼 장어 육질이나 장어가 또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만큼 더 튼튼해지죠. 각종 영양제를 물과 배합하는 작업. 장어가 일정하게 잘 자라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함이랍니다. 사료 가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가 첨가된 반죽된 사료를 넣기에 배합 비율 또한 중요한데요.
마치 찰흙처럼 점성 있는 농도가 된 사료. 장어가 먹기 좋은 농도랍니다. 그런데 작업 중간중간 낫으로 잘라주는 작업자. 저게 밀가루 반죽처럼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잡아 뜯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이나 낫으로 그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배합이 잘 되게 이제 균일하게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자칫 비율이 맞지 않아 데어지거나 무르면 장어가 먹기 전에 물에서 풀어질 수 있어 사료 반죽에도 작업자들의 온 신경이 쓰인다네요. 드디어 만들어진 알맞은 배합의 인절미 같은 반죽 점성의 사료. 작업자는 사료를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포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사료를 넣는 이유가 있다네요. 사료를 잘못 넣으면은 이 안에 지금 물 온도는 29도 이상이고요. 사료 쳐가지고 오는 온도는 좀 더 낮거든요. 얘네들도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차가운 거 이제 갑자기 떨어뜨려주면은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려요, 잘못하면은. 파고드는 습성이 있는 장어는 점성의 사료를 뜯어서 먹는데요. 식사 시간은 힘을 겨루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분주해진 작업자들. 무언가를 옮기고 설치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고기 크고 작은 거 선별하는 기계예요. 오늘은 바로 그동안 정성 들여 키운 장어 출하날. 선별기에 연결된 관을 쭉 따라 간 곳은 관리동 수조. 이 관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나 했더니 수조 안에 구멍이 있네요. 이걸 떼야지 고기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아까 설치했던 호스로 고기가 자동으로 이제 출양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수조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장어가 이 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관을 통해 이동하는 장어 보이시나요? 관을 통해 장어가 선별장으로 도착. 바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힘찬 장어의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야지 얘네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밑으로 빠질 건 더 잘 빠지고요. 같은 날 치어로 들어와 1년을 같이 자랐지만 크기는 제각각. 구멍으로 장어가 빠지게 해 크기별로 선별해 줍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힘 좋고 미끈거리는 장어 선별이 쉽지 않은데요. 우비를 입어야 되는데 우비 입으면은 덥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게 편해요. 2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작업에 땀과 물로 범벅인 작업자. 저녁에 잘 때쯤 되면은 물도 차갑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조금 저릴 때도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준 장어를 보면 작업의 힘겨움도 잊혀진다네요. 선별된 장어는 작업장에서 손질까지 마치는데요. 흐르는 물에 내장과 중간 뼈를 제거하는 작업. 미끈거리고
살과 뼈를 발라내야 하기에 경력자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포단백질이다 보니까 이제 피로하거나 기력이 이제 좀 많이 딸리고 그러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이 좋고. 건강식으로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간편식 생산도 늘고 있는데요. 장어는 숯불 구이에다 드시면 제일 맛있긴 하는데 요즘 가정집에서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좀 굽기가 편하라고 그 촛불 구이에서 나가요. 특별한 양념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최근에는 주문량이 늘었는데요. 그 덕에 작업자는 쉴 틈이 없습니다. 집게를 계속 씹어야 되니까 손목이랑 손이 좀 아파요.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더 인기를 얻는 장어. 작업자들이 긴 시간 정성으로 키운 보물입니다. 평생 고기만 키우고 장어만 키우다 보니까 이걸 나갈 때가 이제 제일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 이런 맛에 이 고기를 키우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잘 커서 나갈 때가 이제 제일 뿌듯하고 즐겁죠, 아무래도. 장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세척 작업이 한참인 작업자. 손질된 장어의 뼈와 내장인데요. 핏물을 빼고 쓴맛이 나는 쓸개는 제거합니다. 치킨 물의 상태를 봤을 때 그 핏덩어리가 좀 있나를 좀 체크하면서 좀 핏덩어리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 손질이 끝난 장어와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새우가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표고버섯은 이제 또 혹시 모를 비린내 같은 것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어탕을 만들기 전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영양분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사골이나 이렇게 국물을 우려내잖아요. 장어 한 마리에 통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분과 기타 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우려내기 위해서 뼈까지 다 넣고 우리는 겁니다. 세 시간 정도 푹 끓여서 식힌 베이스는 기계에 넣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죠. 장어 뼈랑 내장이랑 같이 이렇게 삶았잖아요. 또 고운 거를 이제 갈아서 또 이제 짜서 남은 뼈 조각들을 이제 빼는 거죠. 칼슘 성분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장어. 그렇게 통째로 푹 삶은 뼈를 갈아서 넣어준다네요. 베이스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장어탕을 끓일 차례. 오늘 총 끓이는 게 한 450인분에서 470인분 정도 됩니다. 시래기와 된장을 풀어 오랜 시간 구수하게 끓이는 장어탕. 재료 하나하나 작업자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된장을 원래 처음에는 다 넣었는데 손님들이 된장이 너무 많이 씹히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장어탕 베이스를 넣어주면 준비가 끝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어탕 끓이기가 시작되고 준비해 놓은 고추, 깻잎, 파 등의 각종 채소를 넣어 깊은 맛을 더합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작업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끓이다 보니까요. 순서대로 이렇게 끓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해야 되고 다음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2시간 푹 고아내는 보양식이기에 끊임없이 저어주며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450인분의) 대량 작업. 뜨거운 열기에 금세 땀이 흐르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는데요. 물 앞에 쓰면은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분도 안 돼서 다 젖어요. 몸이 다 젖어요. 그야말로 불 앞에 사투가 따로 없네요. 담백하고 깊은 맛이 더해진 장어탕. 여름철이면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보양 음식입니다. 이제 완성된 장어탕을 포장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국자로 중간중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들깨가루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저어줘야지 골고루 들어가요. 들깨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는 건강 보양식이기에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하루 작업량 450인분. 종일 서서 하는 반복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요. 이게 손가락이 여기 이게 힘을 주잖아요. 이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방아쇠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요즘은 젊은이 건강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작업은 힘들어도 찾는 이가 많기에 기운이 난다는 작업자. 건강 보양식 장어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긴 시간 작업자의 정성과 시간이 담겼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맛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칭찬이거든요, 저희한테.